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또 오늘 좀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구 내부에 대해서, 지구 내부에서 역동하는 에너지 장이 살아있다, 그것이 지구 자기장을 구성해 가지고 지구의 온도를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거다는 얘기죠. 지구 온실효과, 그건 두 번째예요. 자, 결정적으로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모든 태양의 복사 에너지, 우주의 복사 에너지를 지구에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벤 앨런대와 지구 자기장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자, 지구의 온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자, 우리가 온실 효과에서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은 하나의 방법론이 되는 거고, 자, 지구 온도를 올리는 근원은 뭐예요? 태양이잖아요. 자, 태양의 햇빛. 자, 햇볕의 태양의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우주 천문학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당연히 맞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빅뱅에 의해서 한 90억 년 지나면서 태양 우주계가 형성이 되면서 태양이 먼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태양이 형성됐을 때, 자, 태양으로 인해서 일단 이 약 4천억 개의 행성이 생기고, 가장 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뭐 해왕성, 명왕성들이 생겨나면서 그 행성들의 가장 근원인, 에너지의 근원인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다 초연결시켜서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태양의 전량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이 휘어지는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공유를 하는 겁니다. 공유를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구에 이 더워지는 대기 온도라는 것은 바로 태양의 복사 에너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온실 효과를 따지기 전에 먼저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따져보는 것이 맞다. 태양의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얘들이 이제 생태계가 살아나고, 생태계에서 우리가 물 분자들이 뭐 비가 와가지고 이 물 분자들이 이동해서 저기압 고기압 돼서 바람을 일으키고, 또 구름을 형성해서 강우, 비가 내리고, 다시 생태계가 먹고, 생태계가 살아나고, 다시 강으로 가서 바다로 가고, 이것의 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순환의 기상이변의 순환의 중심에는 태양입니다. 온실효과가 보다도요, 태양이 바로 중심에 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속한, 태양 혼자 이러는 것이 아니고 태양 우주계 4천억 개가 얘들이 에너지 장 속에서 플럭추에이션하는 급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공간상에서 왜곡된 어떤 그 축을 따라서 얘들이 자전 공전을 하는 큰 에너지 장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여기서 아무리 온도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태양 우주계 전체의 에너지 장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하는 지구 온난화의 대기 온도 상승 현상을 태양 우주계상에서 에너지 장의 변화를 보고 우선 1차적으로 오게 되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의 근원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양의 지금 우주계가 이미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태양 우주계가 이렇게 생겼고, 태양 우주계 이 안에 약 4천억 개 행성이 있고, 그 안에서 이미 우리의 우주선은 42년 지나서 태양 우주계 밖을 나가서 안드로메다 우주계를 이미 구경을 하고 또 다른 우주계를 찾아서 가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주 천문학적으로 태양계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주인공은 온실가스, 온실효과보다도 태양의 복사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복사 에너지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빅뱅에 의해서 약 90억 년 지나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암흑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암흑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수소 또는 중수소, 얘들이 그 4개가 결합하면서 바로 헬륨으로 변하면서 그 질량 차에 의해서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핵융합 에너지가
바로 햇빛의 근원입니다. 태양의 복사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자, 이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여러분 좀 아시다시피 내부에는 약 뭐 15,000도 정도 돼 있죠. 내부가 태양의 외부 온도는 6,000도라고 나오고요. 흑점 온도는 4,000도로 돼 있고 태양의 내부 온도는 뭐 1,500만 도네요. 1,500만 도로 돼 있고. 자, 그러니까 이 1,500만 도인데 이 태양 햇빛의 근원은 바로 수소와 헬륨의 핵융합 에너지잖아요. 근데 이 핵융합 에너지가 지금 태양이 약 46억 년 됐는데 한 50% 소진했어요. 그럼 50% 다 쓰게 되면 어떻게 돼? 태양은 사라지죠. 태양이 사라지게 되면 그게 이제 블랙홀이 되면서 또 어나더 빅뱅이 형성되는 자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에서 주인공이 되는 햇빛을 근원을 좀 알고 햇빛의 이 핵융합 에너지, 태양의 핵융합 에너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인공태양에 있어서는 1등 국가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1억도 왜? 뭐 아까도 보셨다시피 태양은 내부 온도가 1,500만 도거든요. 1,500만 도고 그런데 태양의 질량하고 지구의 질량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구에서 질량 차이에 의해서 그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1,500만 도가 좀 안 되죠. 질량 차가 지구와 태양이 있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그래서 지구에서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약 1억 도를 1억 5천만 도거든요. 사실은 1억 5천만 도 정도 달성해야 되는데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1억 도를 달성했다. 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지구 온난화의 주인공이 되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 햇빛이 이 태양의 그 핵융합 에너지다. 이 핵융합 에너지가 지금 태양 우주계를 이끌고 있고 태양 우주계의 모든 4천억 개 행성들의 시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는 지구의 공간의 현상인데 지구 공간의 이 대기온도 상승도 바로 이 태양 우주계 속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변화 속에서 살펴봐야 된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태양의 그 물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흑점이 폭발하게 됩니다. 흑점이 폭발하게 되면은 이 지구 표면,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6,000도인데 얘들이 뭐 4,000도까지도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지구에 혹한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영국의 크로멜이 이끌었던 청교도 혁명 당시에 영국의 테임즈 강이 얼어붙었던 게 바로 그 얘기였었고, 이 우리나라 고려 조선 역사에서도 이 태양 흑점 폭발로 인해서 이 온도에 대기 온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구의 대기 온도를 결정하는 건 온실가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지구 만약 자전축이 바뀐다? 그럼 낮과 밤이 바뀌잖아요. 지금 자전축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전축이 바뀐다? 계절이 바뀌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름이 길어지고 있고 겨울이 짧아지고 있잖아요. 왜? 공전축이 변하고 자전축이 변하는 거잖아요. 이게 온실효과? 그렇죠. 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의 공전축과 자전축이 변하는 우주 천문학적인 현상은 이미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이 들었습니다. 밀란코비치의 지구 세차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구 자전축과 공전축이 변하고 있다. 지구 자전축과 공전축이 변한다는 것은 지구 대기 온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우주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 이 같은 블랙홀도 이미 찾았고 이 우주 천문학적으로 4천억 개 행성들의 중력파도 이미 찾았고 이미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들이잖아요. 자, 이와 같은 면에서 여러분들이 자, 지구 온난화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온실효과만 보기보다는 과학자들이 말씀하시는 무엇인지 모르는 복합적 원인 중에 바로 이와 같은 우주천문학적, 바로 우리 지구 대기온도의 근원인 태양의 복사에너지 햇빛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들의 햇빛이라는 것은요, 결론은 태양의 핵융합에너지에 의한 하전된 전기를 띤 입자들의 이동이 바로 햇빛입니다. 하전된 입자들인데 이것의 이 파동이 주파수에 따라서 우리가 가시광선 쪽으로만 오는 것이 햇빛이고, 우리가 그 속에는 아주 유해한 감마선, X선 같은 파장이 아주 짧은 고위험, 고에너지의 이 같은 햇빛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햇빛이 따뜻한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해로운, 정말 생태계에 해로운 감마선부터 X선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구온난화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우주천문학적 근원을 좀 따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뿐만 아니라 태양 우주계 속에서 또는 태양 우주계를 벗어난 은하 우주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은하계에서 우주선이 날아오면서 말씀드렸던 감마선이나 X선 같은 초고에너지의 하전된 입자들이 지구를 공격하고 있어요. 지구의 햇볕처럼 내려오고 있어요. 얘들이 지구 온도를 결정하는 거지, 햇빛만이, 온실효과만이 지구 온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제발 좀 여러분들이 더 깊게 우주 근원 쪽으로 살펴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블랙홀이라든가 우리의 거대 초신성이 두 개가 폭발하게 되면은요, 이게 붙어가면서 블랙홀을 형성하면서 그 안에서 감마 버스트가 일어나서 초고에너지 감마의 이 버스트가 1년에도 수십 개가 지구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왜 지구온난화에서는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건데도 왜 무시를 하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초고에너지가 왔을 때 지구 우주 만물의 온실가스를 포함해서 지구를 구성하던 모든 만물의 근원인 입자들을 구성하는 그 핵력을 깬다는 얘기죠. 핵력을 깨가지고 온실효과들의 CO2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들의 구성하는 핵력을 깨가지고 얘들의 에너지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온실효과 햇빛의 반사 차단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자,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지구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 우주천문학적으로 좀 살펴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해서 이런 그림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태양 우주계 바깥에 또 이런 태양 우주계가 한 2천억 개가 또 은하 우주계가 있거든요. 은하 우주계에서 날아오는 이 은하 우주선들은요, 모든 만물을 갖다 직접 감마선이기 때문에 투과를 해버려요. 지구를 투과를 해버리거든요. 지구를 투과할 정도인데 온실가스 다 깨버리죠. 그러니까 얘들 에너지가 활성화돼서 분자들이 활성화되니까 지구 온도가 올라가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우주천문학적으로 이 지구의 문제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